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그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님 역할을 맡고 계신 김호일 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 그죠? 네. 우리 어린 세대들이 건국 초에 60년도 초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고 북한은 123불이고 우리보다 2배로 잘 살고 필리핀은 254불로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고 이럴 때에 마침 서독에서 간호사도 필요하고 강부도 필요하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서독에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강부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강부로 쓰니까 헌신적으로 일을 안 하니까 강산이 적자가 자꾸 나니까 답답해 가지고 저 한국까지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6.25 이후에 나라가 항폐화되고 일자리가 없고 이러니까 강부로 가는 사람이 일반 노무자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니 뭐 이런 고급 인력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독일을 갔는데 지하 200m 그 갱 속에 가서도 죽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강부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까 서독의 강산들이 흑자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강부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또 간호사도 한국이 그 당시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니까 한국에서 간호사가 오니까 뭐 이름도 못 들은 나라의 간호사니까 뭐 실력이 형편없겠지 이리 생각하고 그렇게 주선하고 하는 거는 일어난 식이고 저 고름투성이인 환자들 몸이나 씻기고 또 사람 죽으면 염하던 그런 몸 씻기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 한 번은 주 간호사가 그 결근을 해가 엉크가 나니까 답답해서 한국 간호사를 보고 주사 맞는 일을 시켰는데 아이고 환자들이 막 인기가 치솟은 거요. 회장님. 아이고 아프도 안 하고 아프도 안 하고 주사도 잘 넣는다 이래가지고 한국 간호사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대접을 받아가 일군으로 진짜 간호사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간호사들이 자리에 정착이 되고 강부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버는 돈을 이제 국내에다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려 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독에 강부로도 간호사로도 우리 사람이 가 있으니까 독일의 대통령을 찾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차관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저 당신 나라한테 돈을 빌리면 담보가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 강부나 간호사 월급을 담보로 할 테니까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서독에서 강부나 간호사의 그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중동에 저 수로공사나 도로공사가 있는데 한국에 보고 일을 좀 하려냐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문의가 오니까 현대건설 정주영 씨를 청와대에다 불러가지고
어디 일자리가 생겼는데 한번 해볼 수 있겠는가 의논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막인데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모르겠다 이랬더니 정주영 씨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를 갔다가 오더니 아이고 이야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이리 하더라고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 사람아 저 열대 사막인데 무슨 일하기가 좋냐 이러니까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안 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인부를 잠을 재우고 밤에 전기불을 켜가 일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아이고 머리를 잘 썼지요. 예.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다가 이제 그 인부를 모집하니까 또 대학을 나왔던 말았던 일자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현대건설 중동에 일하는데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이제 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는데 쉽게 전쟁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베트남 전쟁에 한국 군인을 좀 투입을 시켜달라 이러니까 아, 베트남은 월남이죠? 월남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월급을 많이 주냐 이러니까 미국은 직업군인입니다. 미국은 군인이 직업군이니까 묵고 살 만큼 월급을 다 줍니다. 우리나라는 의무병으로 가는 거니까 돈을 많이 안 주지만은 미국은 직업군인이니까 그거 내나 취직하는 것처럼 군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달러가 많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좋다 우리 군인을 보내겠다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500불을 받으면은 우리 군인들한테는 100불만 주고 400불은 국가가 그 군인들 한 사람당 400불이면 많은 사람이 갔으니까 그 모으면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 월남전에 간 군인들 월급을 국가 건설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에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간 그 사람들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고 또 중동에 수로공사나 도로공사 하는데 달러를 벌고 또 월남전에 투입한 군인들 월급을 국가가 좀 차용을 해가 쓰고 그 돈을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 산업이 발전될라 하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물건이 빨리빨리 실어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도로로 가지고는 산업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닦으려 하니까 그 당시 야당의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는 우리나라가 무슨 차가 많다고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이래가 그걸 못하도록 길바닥에 들어놓아가지고 낼로 갔다가 밟고 지나가라 이런 땡깡을 낳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정치에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라 김영삼이나 대중이나 이런 사람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을 하려고 집을 지어도 철근이 필요하고 공장을 지어도 철근이 필요하니까 포항 제철을 건설하는데 박태준 씨를 보고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라는 게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 공장입니다. 그래가 그 박태준 씨가 이제 일본을 가서 기술을 좀 우리한테 배워주라 이러니까 너가 무슨 제주로 우리가 배워주는 걸 공장을 할 수가 있냐 그런 거를 박태중이가 조르고 해가지고 일본의 수상이고 누구 사방을 자기가 만나가지고 결국은 한국에다가 철강 기술을 좀 배워주라 이래가지고 포항제철을 포항에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이 제철 공장으로서 일본의 신일본 제철보다 지금은 세계 제1위의 제철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출을 하려 하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소니니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수지가 안 맞다 이래가 우리나라도 임금이 높아지니까 동남아로 공장이 다 안 갔습니까? 예. 일본도 단가가 임금이 세지니까 한국으로 넘어올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마산에다가 바다를 매립해가 마산 수출 제조역을 건설해가지고 그 공장에다가 소니고 뭐고 자원에 막 일본의 전자회사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마산입니다. 마산인데 내가 61년도에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마산 인구가 16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가가지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상가대 회장 했지만은 전체 회장을 내가 하고 그래 마산 고향에 가서 국회의원을 내가 3번을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가 내가 국회의원 3선 때에 오세훈 시장이 초선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초선이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초선이고 송영길이라고 당수하려고 돈 썼다고 요새 난리를 꾸미는 송영길이도 초선이고 또 뭐 정진석이라고 공주의 국회의원하고 부의장도 한 그것도 초선이고 그래가 내가 이제 정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선거하러 마산을 내려가니까요 16만대 서울로 올라와서 20년 만에 수출 자유지역 한일납선 마 이런 거 내가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인구가 50만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이 막 생기고 난리가 난 거야. 거기서 내가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일자리도 없고 1인당 67달러면은 1년에 67달러가 국민 1인당 소득이니까 1000불로 하면은 67,000원 한 10만원이 1년에 1인당 10만원이 되는 그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1인당 35,000, 4만불 시대 아닙니까? 그런 가난한 나라를 지금 35,000, 4만불 시대를 만드는 터전을 기초를 다닌 사람이 오늘날 노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서독에 강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중동에 가서 일도 하고 월남전에 가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달러를 버는 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돈을 효과적으로 써가지고 경부도속도 고속도로 건설에 포항제철 건설에 마산 수주 자유 건설에 창원공업단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10위의 당당한 국가가 되고 군대 병력으로 가면은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으니까 전쟁 준비를 하니까 무기나 군대를 많이 양성을 해가 세계 6위인데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기술이 발달돼가 탱크고 비행기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한국 비행기가 값도 싸고 성능이 좋고 탱크도 좋다 이래가 엄청 지금 막 떼돈을 법니다. 한국 무기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각 나라가 무기나 비행기나 탱크나 많이 비축을 안 하면 어느 놈이 공격을 해가 내 나라가 몇 놈 할지 모른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니까 무기를 막 사모읍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내가 작년 7월 12일 날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 밥을 한 걸 먹으면서 앞으로는 원자력이고 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기파는 이게 떼돈을 버니까 거기다가 주력을 해라 그런 조언을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저 비행기나 탱크나 뭐나 이런 거를 세계 각국에다가 파는데 미국은 지금 팔려고 하면 한 3년이 지나야 생산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지금 막 값도 사고 한국 거는 금방 조달이 되니까 한국기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러한 노인들을 대접을 그러면 어쨌느냐. OECD 가입국가, 저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이 OECD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OECD 가입국가 중에 유독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노인에 대해서 무관심 해가지고 노인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유럽의 제일 가난한 나라보다 2배로 가난한 나라가 한국의 노인입니다. 그리 가난하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할 일이 뭡니까? 자살. 그래가 또 자살의식의 1등입니다. 이런 창피스러운 대접을 우리 노인한테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권입니다. 아주 뭐 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킨 장본인을 그렇게 부대접하고 관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0년 10월 18일 날 대한노인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전에 2014년부터 나서가지고 2번을 내가 2등으로 당선이 못 되고 내가 계속 도전을 내가 2전 3기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950만이고 2025년이 되면은 1050만원이 되고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될 정도로 20%가 넘어가거든요. 지금도 군 단위로 가면 노인이 그냥 거의 40%입니다. 젊은 사람은 도시로 일하러 오고 그러고 저 면회에 가면 출생신고를 한 번도 받아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애를 안 낳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됩니까? 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을 써도 애를 낳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대통령이 뭐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데 대해서 옳은 투자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불어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지구상에 이런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인종이 애를 안 낳는데 인구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내가 노인들 중에 그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명이 짧아가지고 60한갑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60까지 사는 것도 오래 살았다고 한갑잔치를 뻑적지근하게 크게 열었거든요. 요새는 팔순잔치도 소문내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갑이라고 잔치하는 사람은 돌았다 하고 70잔치 고이은 그것도 못하는 거고 80이 돼야 그래도 좀 뭐 소문을 내는데 저도 1942년생이니까 만 80 안 하고 우리 나이로 하면 80서이나 됩니다. 그런데 나는 천성적으로 좀 젊게 되어나가고 몸도 건강하고 이래서 한 15년은 다 젊게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갑 넘기기가 힘들도록 오래 못 살 때는 본인도 편하고 가족도 편하잖아요. 부모가 막 금방 돌아가시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없는데 지금은 노인이 죽고 싶어도 자살하지 않은 다음에는 이놈의 고래 심줄마치 목숨이 길어가지고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의 회장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노원구 회장을 만나러 갔더니 어떤 분이 와 있어가지고 경로당 회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100살이라는 거죠. 나이가 100살인데도 경로당 회장을 하고 한의사를 했다 하는데 아주 지금은 병을 안 하지만은 아주 건강하고 목소리도 막 가랑가랑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한 표 딸랐고 노원구 회장이 한 표가 있으니까 만나러 갔더니 내가 요 노인구 회장 보고 표 찍으라고 옆에서 패서 넣을 테니까 당선되면은 낼로 우째줄랍니까? 내가 그냥 장수의 한 부이니까 노인의 고문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난 당선되고 전화가 와가지고 내로 고문시킬라 안 했냐 고문시키라 내가 그분을 고령자 대표로 고문을 시켰는데 엊그제 내가 경상남도 함양을 갔더니 지혜의 사무실에 역대 회장 사진이 쭉 붙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 이러는데 106세에 돌아가셨다. 그래 그런 식으로 106세인데 한 달 전에는 원주에 노인회관을 새로 지어가지고 준공식을 하는데 내가 축사도 하고 이렇게 갔더니 점심을 먹는데 내 옆에 앉은 분이 101세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101세인데 자기가 차를 운전해가 오는 사람이라.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작년에 100살 때에 단식을 내가 딱지를 띄었는데 순경이 면허증을 보자 이래서 면허증을 내놔니까 나이가 100살 아닙니까? 이러니까 할아버지 그만 10만원 받고 면허증 반납하여서 그래도 자기는 반납 안 하고 딱지 벌금 좀 싼 거 하나 해주라 이래 하고 지금도 운전을 하는 거라. 근데 내가 그분은 보니까 요즘은 의학계에서 사람이 120까지 살 수가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의사들이 인간 수명이 120까지가 보장이 된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이 타락이 돼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만드는 것을 후회를 한다 하면서 인간을 120까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구절이 창세기 6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깎아가지고 살아라 한 나이가 120이니까 120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깎아가 해준 120 그것도 못 살면 억울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은 950살까지 살았고 아담 이후로 뭐 967살 살았다 뭐다. 노아 홍수 일으킨 노아 그도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이를 팍 깎아가 갱지 120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모세니 이런 사람도 121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120은 오늘 교육받은 사람은 사시는데 120을 살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을 연구를 해서요. 하버드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이름이 있는 대학 아닙니까? 미국 보스턴에 있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을 몇 번 가봤습니다. 뭐 다니고 졸업한 건 아니지만은 세미나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봤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을 연구를 했습니다. 725명을 75년간 추적을 해가지고 그분의 행태를 조사를 한 결론이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좋은 인간관계더라. 늙음하게 좋은 것들과 대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수업하러 와서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오손도손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것이 바로 행복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데 자주 오고 또 동창생끼리 자주 모임을 하고 또 밥값을 뭐 각자가 내더라도 어울리가 먹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좋은 자연을 여행하면서 구경하면서 자연에 심취하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인데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와사보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와사보생은 와가 들어누울 와지요.
옛날에 와우 빌딩이 드러누가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이름을 잘못 지으면 그 빌딩이 서 있어야 되는데 좋아요. 피곤해서. 설립자가 되는데 드러누를 와자가 되니까 와우 와라라 무너졌지. 그래가 와사 죽을 사자 아닙니까? 네. 드러누면 죽는다. 네. 그 다음에 보는 보행. 네. 걸음을 걸으면은 살생자. 그러니까 걸으면 죽고 걸으면은 산다. 그러니까 만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말로 바꾸면 누죽걸산이라.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죽걸산. 공자 말씀보다 더 좋은 말입니다. 누죽걸산. 와사보생 누죽걸산. 어디 가서 문자를 좀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리본 그 가더니만 무식해가지고 그냥 저리 좋은 말로 쓴다 이런데. 그런데 걷는데 만보를 걷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루한데 요새 파크골프라는 게 생겼어요. 파크골프. 아, 네. 파크골프라는 게 생겨가지고 요 동네 근처에도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하고 룰이 똑같아요.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18홀을 도는데 1시간 정도면 18홀을 돕니다. 그러면은 7,000보 정도를 재미나게 서로 대화하면서 공을 쳤는데 한 7,000보를 걸어요. 나머지 누구든지 하루 왔다 갔다 하면은 3,000보 정도는 다 걷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파크골프 한 게임 하고 나머지 왔다 갔다 하면은 제절로 내가 만보를 억지로 안 걸어도 만보가 걸어지면 만보를 걸으면은 무병장수라. 네. 병에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산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도 만보를 꾸준하게 하면 앓던 병이 낫고 또 안 아픈 사람은 병원에 안 가가지고 동네 병원이 다 문 닫는 일이 생길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망하든 말든 내가 병원비 안 들이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살다가 병이 나가지고 요양원에 가면은 그거는 고려장 아닙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 일반 병원에 가서 뭐 보름이든 얼마든 병이 나서 오는 거는 희망이 있는 일이지만은 요양원에 갔다 하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못 헤어나는 거 아닙니까?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 하면은 죽을 복을 타가놔야 된다 이제. 9988 233 아닙니까? 99까지 발빠르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을 사자. 죽는다. 그래 죽을 복이잖아요. 네. 그게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치매 걸리고 뭐 중풍 걸리고 이래가지고 살아봐야 그 살아있는 생명이 고통이고 넘보기 좋아하고 가족 보기도 미안고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다 하다가 졸업을 딱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인간관계와 만보 운동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단백질은 고기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도 하나 적으세요. 소고기는 너미 사주도 먹지 말고 네. 돼지고기는 너미 사주면은 먹고 오리고기는 내 돈 주고 사 먹고 개고기는 빚내서도 그만큼 몸에 좋은 게 개고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개는 우리가 이 외양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똥개 항구라 했자면 항구라 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다가 키우는데 음식 먹은 찌꺼기를 그놈이 먹고 애가 똥 싸는 것도 주워 먹고 동네 다니다가 별걸 다 먹으니까 그놈이 보약이라. 그래가 여름에 기운 빠졌을 때 그놈을 잡아가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 해마다 저 개를 키워가지고 여름에 잡아먹고 식구도대로 원기를 돋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39살에 강행군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한다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저 술이나 한잔 먹고 이리 하다가 급성 폐결핵을 내가 알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감기 몸살기가 와서
감기 몸살 약을 사가지고 저녁에 자다가 기침을 하니까 목구멍에서 피가 막 토하듯이 막 칼칼 나와요. 그래 화장실에 가서 쏟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 폐결핵 1기, 2기, 3기인데 2기 말이다. 그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찌 자기 몸이 이리 되도록 혹사하고 이랬냐고 막 꾸지름을 하면서 개소주를 해먹으라 해요 의사가. 그래 나는 옛날에도 누가 개소주를 해먹으라면 뭐 저 소주다가 뭐 저 장마는가 이래 알고 했는데 중탕이라 그게 계곡에다가 십전 대보탕이고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딱 봉해가지고 24시간을 구워가지고 즙을 낸 그거를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이런데 내가 그거를 먹으면서 2마리를 50일 동안을 먹었는데 혈액이 걸리면 아이나라는 약을 보건소도 공짜로 줍니다. 30알 먹으라 하는데 내가 막 60알 70알도 막 먹어서 빨리 나서 왜냐 39에 병이 걸리는데 그때에 79년도인데 80년도에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치를 문화도로 묶고 새로 선거가 되니까 내가 이제 고대 정치회가 나와서 고향에 이제 선거를 해보려고 빨리 나서야 출마를 할 거 아니면 그래서 내가 막 30알 먹을 걸 갖다 막 60알을 먹고 또 주사도 엉덩이다가 스트롭도 많이 시인들 2대를 일주일에 2번을 맞아라 이랬는데 막 매일 맞았더니 매일 맞으니까 일주일에 2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맞고 나서 뭐 이 풀리지질 않으니까 또 농구공 럭비공처럼 엉덩이가 탱글탱글해가 주소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막 허벅지로 내려 찌르고 옛날에는 저 주사날 줄 아는 내 동생 친구가 군에서 군의병을 해가지고 주사날 줄 안다고 약국에서 파는 걸 가지고 옛날에는 주사를 놔도 걸리질 않았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의약품은 뭐 이래가 따져서 하니까 안 되는데 그래가 내가 집에서 일주일에 2번 맞을 걸 매일 맞고 또 뭐 약도 먹고 이래 놨더니 3년은 넘어 치료해야 된다는 걸 석 달 만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병이 나서 삐딱고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 또 술 먹고 교회도 안 갔는데 목구멍에 피가 나오니까 막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가 보다 싶어가 막 십자가 보이는 교회 내가 새벽기도 가서 대선 공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새벽기도를 다니고 이랬더니 기도빨이 이제 맥혀가지고 석 달 만에 나서 그래가지고 고향 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3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운동도 중요하지만 내 사고방식이 좋으면 병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컵이 지금 물이 절반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인류가 2부류가 있으면 답을 하는데 한 부류는 반이나 남았구나 여유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반밖에 안 남았구나 부족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절반의 물을 가지고 판단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반이나 남았구나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라. 이 사람은 뭐 매사가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듯이 하면 된다 뭐든지 도전하는 정신을 갖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반밖에 안 남았다 이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라. 뭐 매사가 내가 해가 되겠나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병이 자꾸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늘 웃는 사람한테는 올 병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내 사고방식이 어떻다 자기 스스로가 알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후천적으로 내 사고방식을 내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으려고 하면은 사람이
웰다잉도 웰빙도 중요하고 웰다잉 잘 죽는 것이 또 복이라 이 말입니다. 죽기를.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낙관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그런 생각을 가지면 지금까지 멋이 잘 안 되던 집도 잘 됩니다.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에는 내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사고방식 바꾸고 또 사랑을 또 많이 하면 엔돌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문 밖에 나갔더니 세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잔연하고 가세요. 이러니까 나는 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나는 성공을 만들어주는 사람, 나는 사랑을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우리 중에 누구를 부를 건가? 집에 들어가서 부군하고 원혼을 해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청하세요. 그러면 청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들어와서 여보 밖에 부자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누구를 부를까? 이러니까 신랑이 좀 성공이 하고 싶었던가 봐. 성공하는 사람을 부르자 이러니까 여자는 신랑이 돈을 별로 좀 많이 못 벌어가지고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싶어가 아이고 여보 부자가 되는 게 안 좋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부간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다투서 하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이러다가 가정불화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만 사랑을 부릅시다. 그래 하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말이 맞다. 그래 나와가지고 사랑을 우리는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사랑이 딱 오니까 부와 성공이 따라오는 거라. 우리는 사랑을 정했는데 와 두 분이 따라옵니까? 당신이 부를 정해서는 부만 들어가고 성공을 정해서는 성공만 들어갈 긴데 사랑을 정했으니까 사랑 가는 데는 돈도 성공도 따라가는 법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아주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면서 부자도 되고 아들이 뭐 출세도 하고 성공이 되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면은 그렇게 행복이 샘솟는데 또 부부간에 사랑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우스개를 하면 강의는 좀 우스개를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 신랑은 아주 매일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게 싫어. 자꾸 뿌리치는 거라. 이러니까 남자가 그냥 막 몸살이 나가지고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한테.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매일 저녁에 좀 사랑을 하자니까 자꾸 사랑을 거절하니까 우리 집사람 몸뚱이 거기 소유권이 누워있던 판결을 좀 해주라. 이러니까 판사가 고시공부를 했지만은 육법전서를 다 봐도 여자 몸뚱이 주인이 누구 그런 거는 대한 일이 없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을 했는데 고시공부할 때 그 원룸에서 공부를 했는데 벽에 구멍이 하나 딱 나 있는 거라. 근데 벽에 구멍이 있는데 지가 들랑날랑 하니까 그 구멍을 갖다가 벽에 있는 벽구멍이라 안 하고 지구멍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을 이용하는 사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 성기를 이용하는 신랑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결한 이유를 갖다가 고시공부할 때 벽에 있는 구멍을 지가 들랑날랑 하니까 그 구멍 이름이 지구멍. 그러니까 그 판사가 옳구나. 이거는 신랑이 들랑날랑 하니까 그 신랑 몫의 구멍이다. 이러니까 사모님은 신랑이 요구할 때마다 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이 계실 때에 지하철을 무료로 노인들한테 해라고 법을 고쳤습니다. 네. 노인복지법 26조에 경로 우대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65세를 지하철을 무임으로 해주고 공원도 공짜로 가고 또 뭐 이런 사찰이나 뭐 이런 것도 공짜로 가고 이런 노인을 경로를 우대하는 조항을 뒀는데 그래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도 공짜로 타라 하니까 집에 안 있고 지하철 타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르신하고 가족이 같이 있다고 치면은 어르신 나가니까 며느리가 낮잠도 잘 수 있고 다리도 쭉 뻗고 이래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환승을 하려면 또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절로 만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1년에 노인한테 나갈 의료비가 4천억 원이 전략이 된다는 거지.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운동이 되니까 안 아픈 만큼 과거에 지하철을 안 타고 집에 있을 때의 의료비하고 비교를 하니까 4천억 원이나 덕을 봤다는 나라가. 그러네 지하철을 공짜로 대해주는 게 그만 덕이 있는데 또 지금은 춘천에 가면 막국수가 있고 또 닭갈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거는 별게 아닌데 4명, 5명 친구가 같이 가면은 4만원, 5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까지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가서 4만원, 5만원을 가지고 닭갈비 막국수에다가 소주 1-2병을 딱 시켜가지고 이리 먹으니까 세상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노인들이 막국수와 닭갈비 먹으러 많이 오니까 춘천에 닭갈비 골목이라는 게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상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공짜로 태워주는 대신에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천안 아산까지도 지하철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배는 또 빨리 갑니다. 툭툭 뛰어넘고 가니까. 그러면 그 가서 온양온천에 모이고 하고 버스 타고 현종사가 가서 이승만 이순신 장군 그 유적 둘러보고 병천순대 한 접시에 그냥 소주 한잔 하면은 여덟 명이 막 공짜로 순천까지 갔다가 천안까지 갔다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 헐리우드 극장 낙원동 서울은 가면은 영화 2,000원에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캐리 쿠파, 잉그리드 버그만 이런 영화를 이제 보고 그 옆에 뭐 경복궁이고 비원이고 있으니까 공짜니까 또 공짜로 보고 그러고 나면 마산 아구찜에다가 그냥 소주 한잔 하면 하루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을 공짜로 대해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노인들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요 근래에 70세까지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국회에도 토론을 해보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하철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안 타도 시작에가 종점까지 가면은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죠? 지하철이 전기로 가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타도 그 전기요금이고 안 타도 그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엄청 많이 타잖아요. 낮에는 빈자리가 많잖아요. 빈자리 거기에 노인이 탔다고 무슨 돈이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납니까? 안 타도 내나 그 전기요금인데 거기 노인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냐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이슈가 있을 때 노인 회장님이 그걸 발언을 하셔서 진짜. 그래 내가 네, 텔레비에 나가 막 네. 난리를 뿜는 뉴스 봤을 겁니다. 네, 그래가 그렇게 했어요. 벼락 맞아 죽을 소리 한다고 내가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식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역을 주는데 서울교통학회라는 교수들 단체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지하철 노인 무인 승차하고 지하철의 적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저들이 지 혼자 다녀도 그 돈이고 노인 타고 그 돈.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사람은 노인이 하루에 몇 명이 탔으니까 돈 내는 사람 수로가 계산하면은 얼마가 될 낀데 이런 계산해가지고 과상적으로 하느니 돈 내면 노인이 안 타지요. 돈이 없는 사람이 말도 합니까? 공짜니까 탔지. 공짜니까 타니까 네. 의료비가 그만큼 국가는 4천억이 덜 받고 네. 그러면은 국가는 서울 지하철에 1년에 4천억을 보태줘야지. 의료비 내나 네. 줄 돈을 서울 지하철이 적자라서 보태주면 서로 좋은데 국가 철도만 보태주고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저 지하철은 지방 도시에서 니하라 해라. 그 도시도 지하철인 도시만 합니까? 천안까지 가면은 내나 국가가 단일 철도 보조 역할을 하는 거 의정부 동두천 소요탄까지도 가잖아요. 지하철이 서울만 다닙니까? 온 데로 다니지. 그럼 국가가 철도를 더 복선 만들 거를 지하철이 대신에 다니주니까 국가가 도와줘. 서울이고 그게 내나 대한민국이지 무슨 서울은 어디 무슨 일본입니까? 아이고 장관 생각이나 대통령 생각이나 서울시장 생각이나 서로가 생각이 이리 좁아가지고 어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자 노인을 70까지 하려면은 그러면 정년퇴직을 55세에 해가지고 돈벌이를 안 주는 69세까지 그러면 정년퇴직을 연장해라. 그럼 60까지 내가 직장에 다니면 돈 내도 되지요. 그런데 55세에 저 모간지 잘라가지고 집에 쉬라고 벌이도 없는 놈을 보고 돈 내라 하면은 그게 남들이 다 떠담미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이제 정년을 연장을 한다 이러면 퇴직을 안 하면 젊은 아들 대학 졸업을 취직을 못 합니다. 회사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어 젊은 아이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높이면 젊은 아이 일자리가 안 생기고 이게 좀 조화를 맞추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뭘 벌어가지고 노인들한테는 옛날에 젊은 시절에 국가에다가 헌신을 했으니까 늙음하게는 조용하게 살도록 해주는 게 당연하지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북구 삼국은 지상 천국인데 그런 나라는 복지를 잘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사람 살기 좋은 행복한 국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강국이면은 노인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받침을 해줘야지. 노인은 그냥 뭐 조달하려고 놔놨고 그럼 그 돈 가지고 다른 일만 하면 그게 정치를 잘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여기도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이 있지요.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 차 세는 데 있어요. 요새는 또 여성 차 세는 데 있는데 어르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기고 막 꿈깨이라고 노인이고 막 천덕부르기라. 네. 그래서 내가 노인회장이 돼가지고 전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인 차 주차 자리도 좀 만들어주라. 그래가 김포니 창원 덕면시니 여러 도시가 지금 만들고 저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가니까 어르신 주차장 그거를 또 해놓은 데가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아무래도 노인 냄새가 좀 납니다. 나는 샤워를 잘하고 아직 싱싱하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좀 노인 냄새가 나거든. 그러면 목욕을 좀 자주 하도록 집에서 샤워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대중탕에 가서 푹 잠겨가지고
몸을 풀도록 모욕을 1년에 한 2번 공짜로 시켜주라 공문을 보내니까 문경하고 여러 도시가 지금 해주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노인회관협에다가 노인 전용 모욕탕을 아담하게 이제 지어주면은 그 노인끼리 그냥 모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을 우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는데, 지난번에 충주에 우리 노인회 회장님이 시청에서 뭔 행사가 있어요. 노인회장을 불러서 갔더니 자리가 막 저쪽에 있더랍니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노인회장 자리.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노인을 이리 부대접 하면서 노인을 보고 대표로 오라 했나 막 광을 꿰키면서 나는 이런 자리에 안 있는다 하고 와빛다는 거지. 그 다음날 막 종무관에 와 특별히 빌면서 회장님, 시장님이 다음부터는 시장 옆자리에다가 자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 앉고 그 옆에다가 노인회장 자리,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또 그리 안 할 수가 없는 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전부 유권자 아닙니까, 노인은. 근데 이 몽땅 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대접 받으면 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내가 회장이 돼가지고 지난 작년 3월 선거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도 대한노인의 넬로 만나러 3번을 왔습니다. 선거기간 바쁜데 이재명이도 3번 오고 안철수도 3번 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번을 오고 그래 왔는데, 60세 이상 유권자가 지난 선거에 1313만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67%가 윤석열, 30%가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450도 이기고 이상권도 다 이기는데 노인표에 67대 30이라서 그 표에서 25만 표가 져가지고 딱방이 되고 윤석열은 당선이 돼서,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12일 날 대통령실에서 점심을 한 그릇 하자고 이제 내로 불러가 점심을 내가 한 그릇 하고, 저기 파크골프가 요새 인기가 좋으니까 대통령기 파크골프 대회를 열도록 돈을 1억을 배정을 해달라 이래가 1억이 배정이 돼가 올해 이제 9월 12, 13일 날 경기도 양평에서 대통령기 파크골프 대회를 하거든요. 오늘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넬로 만나대해서 서울 강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에서 내가 11시에 만나가지고 노인 일자리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뉴스다가 자료를 줘가지고 또 오늘 저녁 보면 또 내 얼굴이 한번 또 나올 겁니다. 그래가 하는데, 지금은 노인을 그렇게 우대를 안 하면은 요 표가 많으니까, 그래서 노인을 보고 우대하는 이런 풍토가 자꾸자꾸 생겨져 있는데, 내가 대통령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가정에서 부모를 잘 안 모시려고 하고 본인은 또 노후에 돈을 벌어난 게 없는 사람이 많은, 그래가 뭐 폐진이 뭐니 주워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요새는 종이값이 그냥 싸가지고 하루 종일 해봐야 돈 많은 벌기가 힘드니까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 내가 대통령 선거 때 온 사람 보고 선진국에는 노령수당을 한 달에 100만원 주는 나라가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리 돼야 될 것 아니냐. 당장에 그리 하기 힘드니까 1년에 10만원씩을 올려가지고 5년 대통령 끝날 때는 돈 100만원 좀 주도록 해라. 그래가 금년에 하위소득 70%의 노인한테 월 40만원을 주거든요. 그래 내가 하위소득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막 노인이면 막 누든지 주면 되지 뭘 그걸 따지하나.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은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세금을 또 다 낼 거다 아이가. 땡전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은 한 번도 안 내고 덕을 볼끼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세금 다 내고 받을 낀데 노인이면은 애들 학교 도시락 주듯이 부잣집에나 가난해나 막 다 보면 도시락을 주듯이 노인한테 다 주라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중에 법을 개정안을 노인 수당은 보편적 복지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는데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은 뜬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제발 통과시켜 주라고 내가 이제 주문을 하는데 내년 4월달에 선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내가 내년 4월에 표 달라거든. 노인을 우대하는 그런 법 통과시키려면 표를 찍어주고 안 그러면 노인들은 내가 막 표 찍지 마라. 내가 발악을 합니다. 내가 장난을 좀 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얼른 65세가 되면은 100만 원이라도 날아서 받고 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하고 놉니다.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일을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젊은 사람 보고요. 특권 수당 준다고 나오래도 안 나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토 이런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정부에다가 노인 사원을 두라. 주민센터도 컴퓨터를 잘하는 노인을 두 사람을 근무를 시키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바빠가지고 임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못한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집에 쉴 때 주민센터 가가지고 서류를 띄도록 컴퓨터 하는 사람을 근무를 시키면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가 국회에서 그걸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만지면 정부 자료가 들었으니까 노인이 그걸 만져도 되도록 하려면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노인이 일반 공무원은 이제 될 때 신원조회나 뭐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하니까 컴퓨터를 만져도 국가 기밀을 누설 안 한다. 그런 각서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노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 이런 주민센터도 일하지만은 일반 공장이나 회사는 그 회사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은 그 회사 업무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월급 많이 부담 말고 일당제로 용돈벌이나 되도록 그죠? 그렇게 주면서 일을 시키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엔 정규 사원이 일하고 토요일은 또 퇴직 사원이 일하면 1년 365일 그 회사가 돌아가니까 한국 경제가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고 또 노조가 파업을 해놓으면 토일 노인 사원이 그 회사 업무를 하니까 또 땡깡진 그 일을 또 처리를 해비면 노조도 좀 해결도 되고 안 좋으냐 이렇게 내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해결을 보는 일을 내가 이제 추진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잘 되면은 박수를 치려고 보니까 뭐 틀림없이 오래 뽑힐 가능성이 있는가 봐요. 컴퓨터 잘하고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지금 계시는 분들만 해도 괜찮은데 스마트폰을 다 잘합니까? 네. 스마트폰을 못하면은요 구닥다리에 대가지고 내 애들하고 손자 손녀하고도 네, 대화가 끊어집니다. 네. 이거 할 줄 알아야 소통이 되거든.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손녀가 있는데요 늦게 야가 매일 유튜브를 올려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거 아주 소질이 있는 애라. 그래 이제 내가 매일 울려주고 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지. 안 그러면요 할아버지 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내가 천금만금이 돈이 있어 교섭을 할 줄 모르면 주문을 못하고 차를 먹고 가도 정산도 못하고 현금을 아무리 쥐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늦게 가면 가게도 문을 닫아놨고 무인 전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눌려가 들어가서 알아서 정산 나오고 문 닫고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면 내가 돈이 있어도 쫄쫄 굶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원에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키오스크를 잘 하고 그걸 못하면 세종대왕이 제일 훌륭한데 그분이 살아났다면 하루를 못 살고 돌아 죽으려고 할 겁니다. 세상이 옛날에 자기가 있던 세상으로 1절부터 끝절이 다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하루를 적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내가 맞춰 살려면은 변화하는 시대에 내가 공부를 하고 맞춰야 되는데 우리 조현미 리분 교장 선생님이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베풀어 주는 건 얼마나 복받은 일이고 얼마나 생각되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내가 칭찬해라고 부탁한 일은 없는데 내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치매를 앓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치매에다가 정부에서 그동안에 돈을 갖다가 뭐 180조나 들어부어도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어가지고 10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근데 치매가 걸리면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정이 완전히 파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에 안 걸려야 되거든요. 치매에 안 걸려야 되는데 노인이 주로 치매에 걸립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하고 잘 걸리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이 노인이 치매에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노인회장이 돼가지고 치매 대치 운동을 하려고 대한노인에다가 치매 예방치료연구원을 둔다고 정안을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기재부 예산실에다가 치매 기초조사를 하도록 2억 원을 달라 이래가 2억 원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한테 지금 샘플 조사를 합니다. 1000명한테 경로당에 나가는 사람을 샘플을 조사를 해가지고 비율적으로 치매가 좀 가까이 온 정도의 사람은 몇 프로고 전혀 안 걸린 사람은 몇 프로고 걸리는 사람은 몇 프로고 그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다가 치매 예방 교육도 급수에 따라서 또 시기면은 머리를 자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글도 읽고 이런 걸 자꾸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안 쓰면은 이게 녹이 썰어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햇말 또 하고 자꾸 이리 하거든. 그러니까 두뇌를 자꾸 써야 된단 말이야. 두뇌를. 그러니까 지금은 뭐 텔레비 쳐다보고 이래 하다 보니 사람 바보가 되는 거라 그 텔레비도 가능하면 보지 말고 연속으로 그런 거 뭐 쓰라지는 보지 말고 뭐 뉴스는 잠깐 봐야 세상 우치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 그 시간에 책을 읽으라 말입니다. 책을 사가 못 읽으면 인터넷 속에도 다 나오니까 그런 글을 자꾸 읽어야 머리가 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걸 자꾸 움직이고 해야 그래 화가는 치매에 안 걸리고 음악가도 치매에 안 걸리고 이렇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두뇌를 자꾸 쓰는 일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일을 자꾸 하면은 치매가 안 걸리는데 앞으로 제가 치매에 안 걸리는 일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정부는 내가 비비추합니다. 맨날 공무원들은 구청마다 치매 안심센터, 도시마다 치매 안심센터, 군 단위도 치매 안심센터 있는데 거기 가면 치매 안심센터 가본 일이 있습니까? 네. 그 봐요. 아무도 안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월급을 여러 사람 주고 합니다. 나는 4년에 한 번 가봅니다. 왜냐? 노인회장 선거 나가려면 치매 인기 검사한 걸 붙여라 이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거 하나 뛰러 가거든요. 그걸 뛰러 가는데 내가 그 하는 말이 그야.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이리 물어봐.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오늘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런 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자동차다 뭐다 그림을 몇 개 보여주고 좀 이따가 아까 보여줬냐고. 아까 보여준 거 동그라미 쳐봐라 이제 이런 거 몇 가지가 있는데 4년 후 가도 똑같은 내용이라. 그러니까 4년 후 갈 때는 내가 지난번에 한 걸 내가 오늘 화요일이다 또 그림도 요 그리를 했지 뭐 이런 거 한번 머리 정리해 가니까 그 다음은 내가 답을 대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 물어보는 설문도 자꾸 바꾸어야 되지. 똑같은 거를 4년 전이나 4년 후나 똑같은 거 하면은 정확한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처럼 꼭 필요한 사람만 가지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안 가잖아요. 저는 그냥 제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도움도 주도 않으면서 월급만 주고 집 전기세 뭐 다 나가고 헛돈을 쓴다 이 나라에서.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강의 듣는 책을. 그러니까 야,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어떤 분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컴퓨터로 저 머리 인지 능력을 하는 게 있어가 한 하루에 한 20분만 해도 두뇌가 향상이 되는 그게 또 척경이 되는 것도 보여. 그러니까 내 머리가 자꾸 향상이 되는 게 보이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고 그림 그리는 거나 뭐 이런 걸 갖다가 급수에 맞춰가 앞으로 평균 조사가 되면 그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치매는 안 걸리도록 하려는데 서울시장이 저 구청별로 저 사설로 치매 센터가 있지만은 정부가 저 치매센터를 만들어가 운영하는데 동대문에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대한노인회 그걸 맡아가 합니다. 동대문에 밥퍼라고 네. 저 밥 주는 그 옆에다가 5층짜리를 지은 걸 우리가 운영하거든요. 그래가 74명의 치매 환자가 거기 입원해가지고 있고 내가 저 서비스를 잘하는 노력을 하고 이번에는 은평구를 맡으려고 서류를 또 지금 내고 있는데 그래 내가 노인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니까 치매에 안 걸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대한노인회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치매 퇴치를 위해서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웃에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다 알려주면 우리 요양원 거기다가 갑자기 누가 치매적이 돼도 어디다가 연결해야 되려면 망설일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명함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연락을 하시면 내가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치매가 안 걸리도록 하고 저기 뇌출혈 이런 거로 인해서 중풍에 안 걸려야 되니까 그런 피도 맑게 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늘 웃고 즐겁게 사시면 또 암도 안 걸리고 이래 하니까 건강하게 9988-234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오늘은 저 두서없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내 딴에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조장 성명 김호일 출생연도 1942년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귀하를 100세 시대 인생희망 일과 삶의 설계사 명예 시니어 플래너로 위촉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시니어 플래너 협동조합 이사장 조연희. 네. 사장님 이것도 보세요. 회장님 이거 보세요. 아, 예. 아, 표정 너무 좋으세요. 영화배우 같으세요? 네, 너무 좋으세요, 표정이. 어느 배우 닮았지? 아니 오늘 가장 강력한 팬그룹이 나오신 것 같아요. 자, 박수 한번 시작하고. 단체 사진